그렇지만 일단 그 압수수색은 실패했죠. 네,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좀 의아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지금 이 시점에 굳이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왜? 아니, 누가 봐도 무리하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들도 이거 실패했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이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만큼 반발도, 성공한 만큼 반발도 거셀 터인데 굳이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바닥이잖아요. 안 올라가. 뭔지도 안 올라가. 근데 이 지지율을 좀 일으키려고, 좀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대북, 북풍 공작, 그 다음에 사정정국 이거이긴 한데, 북풍 공작과 사정정국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얻을 거는 다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한 압색쇼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왜 했을까? 예, 이거는 한편으로는 민주당을 자극해가지고 검찰하고 그래 니들 우리 한번 죽고 살기로 한번 붙어보자라는 식으로, 예, 이판사판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결로 몰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 부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사 압수수색까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어제 상황을 좀 볼게요. 검찰의 어제 압수수색은 대단히 기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전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진 직후에 한 몇 시간 뒤에 곧바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준비가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10시 40분쯤에 김용 체포. 그랬으면은 압송해가지고 대구로 데리고 가는 데까지 한 몇 시간, 한 1시간 정도 걸렸을 거고, 그럼 점심시간에 압수수색 영장이 안 들어가니까 바로 1시에 영장 집어넣어가지고 2시쯤에 발부받아서 3시에 쳐들어왔다. 이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 다 해놓고 서류를 착착착착, 접수시켰다. 그리고 착착착착 순서대로 받아냈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군사작전 하듯이 치밀한 계획을 짜서 치밀하게 움직였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네들이 상당히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어제 온 이 검사, 여기 파란 옷 입은 얘, 진짜 얘 보니까 억지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말 한마디를 다 대받아치는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말인지 빵군지, 뭐 트림인지 하여튼 그냥 받아치기는 되게 잘 받아치니까 되게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런 말을 할 정도로 얘가 뻔뻔스럽나? 검사가 저렇게 뻔뻔스럽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그냥 막 항상 이렇게 받아쳐요, 자꾸. 자, 그러면서 보니까 지도 앞뒤 말이 안 맞고, 앞에 했던 말, 나중에 했던 말 안 맞고 막 그러는데, 전혀 개념치 않아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 보내는 애도 미리 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시켰다는 거죠. 너 가서 말싸움 열심히 해. 네 오늘 역할은 말싸움 하는 거야. 이렇게 시켜놓고 아예 처음부터 임무를 부여해서 왔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박범계 중재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저께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중재안이 나왔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뭐였느냐 하면요, 이 김용 부원장이 출근을 며칠 안 했어요. 그래서 개인 물건이 없어요. 사무실에 없는 거야. 없는데 얘네들이 없는 걸 알면서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을 여기서 계속 그 앞에서, 당사 앞에서 싸우고 실랑이를 하는 걸 보여줄 게 아니라, 야 와서 봐봐, 없지? 그럼 이제 가. 이렇게 쫓아보내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딱 그 사람의 이 김용 책상까지 안내할 테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라. 그럼 우리가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범계 그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한 거죠.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검사 얼굴이 약간 굳어. 전화 한 통화 해보고 오겠습니다. 뭐 어디다 전화를 했는지 갑자기 오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강제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제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대. 그러니까 지들이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 휘 해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 해집어 놓은 게 지들 목적이지 진짜 필요한 수사에 필요한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사를 해집고 다니는 것이 지들의 목표였던 거고 그걸 언론에 보여주려고 했던 거지.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수사에 필요한 물건이 있었고 그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갔었다면 주세요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채널A 뭐 윤석열 오늘 뭐 언론사 압수수색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언론사 압수수색하고야 야당 압수수색하고 갔냐 임마? 아유 진짜 씨. 말하는 꼬라지가 수준하고 그게 인간이냐고 도대체. 수준 차이가 나. 그리고 그 압수수색 누가 했는데 네가 했잖아. 채널A 압수수색 네가 했잖아. 기가 차서. 여하튼 뭐 그때 채널A 압수수색 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채널A 들어갔는데 기자들이 막으니까 나와가지고 채널A 관계자를 따로 불렀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요거니까 요것만 갖다 달라. 그럼 우리 그냥 갈게. 그렇게 검찰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실제로 채널A 관계자를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물론 몇 번 더 왔다 갔다 이렇게 그 협상이 진행되긴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범계 중재안도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한 거였어. 그런데 뭐였다? 우리는 들어가서 우리 마음대로 뒤져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나가리가 된 거예요. 애시당초 검찰이 필요했던 거는 김용 부원장의 물건이 아니라 민주당을 해집어 놓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죠. 자, 뭔가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랬다면 원하는 거는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 뭐지? 네. 자, 얘네들이 진짜 원했던 거, 검사들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압수수색 전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 전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서욱 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김홍희 해경청장, 이 사람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었죠. 자, 뭐냐면 서해 공무원, 그러니까 이대진 씨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이 서욱, 김홍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감 중에 청구한 거고요. 심지어 이날은 서울중앙지검이 국회에서 국감을 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맞춰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거지 처음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김용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겁니다. 이거 뭘까? 왜 그렇지? 왜 이런 짓을 했지? 자, 이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가만히 살펴보세요. 야, 얘네들 되게 강공으로 나오네? 되게 무리해 보이는데 되게 강공으로 나오네? 왜 이 무리한 강공을 쓰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이번에 국감에서 검사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절대 밀리면 안 돼. 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번에 밀리면 우리 내부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나와 절대 밀리지 마!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이번에 민주당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단순히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 그것도 자기 내부적으로 필요한 어떤 용도가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 필요했던 얻으려고 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대내적, 대외적 모두 얻을 게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아침 얘기 좀 있었던 일 살펴볼까요? 윤석열은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 함께 못한다. 누군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권이에요. 장용진의 인권은 누가 지금 짓밟고 있습니까? 헌법학 교과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인권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그 나라에서 자유가 얼마나 지켜지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소수자, 반대파, 사회적 약자,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보라. 그들이 자유를 누리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나라의 자유는 없는 거고, 그들에게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인권 보장 국가가 아니다. 헌법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자, 윤석열의 반대자, 저도 한 반대자죠. 나를 지금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구야? 한동훈이지. 윤석열이지. 지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으면서 어디 자유민주주의 부정 운운해? 네가 잘못한 거야, 임마. 이딴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달리 말하면 민주당하고는 내가 협상 안 해. 이 말이죠. 민주당하고 같이 안 놀 거야. 지 혼자만 자유민주고 나머지는 다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안 놀 거야. 이 말을 한 거죠. 즉 뭐다? 검찰한테 야 세게 밀어붙여 라는 신호를 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 그래 놓고 한편으로서는 비상경제회의라는 것을 여는데 이걸 생중계한대. 이거 뭐지? 한쪽으로는 두들겨 패고 한쪽으로는 민생 챙기겠다고? 야, 이 새끼 이거 전형적인 꼼수죠. 자, 그러면서 오늘 되게 황당한 기사도 났습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가 될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혹은 총선에도 나갈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심지어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를 넘었으면 한동훈이 출마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 모양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아니 지금 좀 역량 있는 한동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총선을 지도해야 된다, 또 총선을 지휘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누가 또 한 모양이야. 예. 자,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한동훈이 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 검찰권을 쥐락펴락하고 있을 때 이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고 또 자기들 국진당에 당으로 들어갔을 때 하고 아무래도 조금 장악력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 앞으로 한동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보 이 폭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로서는 야당을 짓밟아서 그 약간 야당의 저항이 또는 야당의 공격이 주춤해진 틈을 타서 자신이 뭔가를 해보겠다. 그런 여유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포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서 국진당 당대표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 둘 수 있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 야, 참 대단하다, 그쵸?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다? 오늘 아침 우리가 모두 보았듯이 설훈입니다. 정말 예측을 했었어. 서론 나와서 또 뭐라 그러겠네. 근데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훈 의원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다? 네, 이럴 줄 알고 대표 출마를 막았다. 정말 이럴 때는 좀 가만히 있어 주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또 민주당을 위해서나 민주진보 세력을 위해서나 서로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서서 지가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검찰이 이 압수수색 영장 뭐 이런 거를 들고 들어온 사건이 이유가 뭡니까? 대장동 관련이죠. 근데 이 대장동과 관련된 얘기 가장 최초로 꺼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낙연계죠. 이낙연계. 그 중에서도 2018년 지방선거 때 김영환 씨,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꺼내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으면 지금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아니, 그거는 당연하지. 지들이 꾸민 일인데 지들이 알았겠지. 아니, 지들이 바라는 바겠지. 지들이 바라던 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쳤겠지. 그러니까 알았나 보지. 알았다고 지금 말하나 보지. 예, 그거 아닙니까? 알았다가 아니라 지들이 바라던 바, 우리가 뭐라든 목표를 달성했어. 우리가 목표 달성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오늘 설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훈의 이런 대단히 참 짜증나는 발언이 대단히 보도가 많이 됐고요. 여기저기에서 설훈의 말을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설훈의 다른 추가로 취재를 해가지고 설훈 얘기를 막 그냥 거의 뭐 경쟁적으로 설훈을 취재를 해서 경쟁적으로 설훈의 얘기를 도배질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상황이에요. 오히려 어제 민주당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압수수색을 막았다. 이런 얘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설훈이 떠든 얘기만 온통 도배질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검찰이 진짜 노렸던 거는 이게 아니었을까. 앞서서 말한 두 가지. 윤석열이 뭐 나름 민생 행보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도저히 민생 행보를 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민생 행보 이재명 의원이 먼저 선수를 쳤잖아. 선수를 빼앗겼으니까 그걸 다시 자기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려다 보니 이재명을 밟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거다라고 볼 여지도 있고 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검찰을 틀어진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당대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법무부, 검찰 이쪽에 대한 통제권이 약해지지 않을까? 야, 그러려면 미리 좀 단도리를 해놓고 가야겠네? 그런 취지에서 요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이거죠. 바로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겠다. 실제로 지금 압수수색 이후에 가장 눈에 두드러진 변화는 이겁니다. 설훈 의원이 앞에 나서가지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드는 가장 위험한 그런 사안이 바로 이 설훈 의원의 사안이죠. 가장 괴롭히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뭐 딱히 정치 공작 이런 부담도 없어. 왜? 설훈이 알아서 할 거니까. 즉 똥파리들이 날아오를 수 있는 수박들이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 이게 검찰이 바라던 바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알아서 니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가 안내해 줄 테니까 변호사 대동해 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원하는 것만 딱 말해라. 갖다 줄게. 요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야. 우리는 들어가서 해집고 돌아다니겠어. 기필코 그걸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것도 사실 배경은 그거죠. 그렇게 해집고 다녀야지 수박과 똥파리들이 좋게 얘기해서 이낙연계가 준동을 할 수 있는 여지,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즉 그런 목적에서 압수수색이란 걸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몰라 이 설훈 의원하고 한동훈하고 뭐 뒤에서 자기들끼리 뭐 교환이나 뭐 짬짬이 있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의심스러워 나는. 근데 뭐 증거가 없으면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정말 아마 민주진보 진영의 많은 시민들은 의심스러울 거예요. 서른 저거 한동훈하고 뭐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알려진 사람, 지금까지 좀 말씀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은 부분을 오늘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찰의 이 민주당 압수수색은 내부 결속용으로서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내부 결속용이다. 뭐냐? 검찰이 지금 내부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아니 검찰이 이렇게 정권과 한 몸뚱이로 움직이고 같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똑같이 움직여주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검찰이 착착착 움직여주는 모습, 그런 모습 너무 많이 보여주면 나중에 정권 바뀌었을 때 어쨌거나 정권은 5년밖에 안 되는데 다음 정권에서 우리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영원히 검찰이 집권할 수 있냐. 다음번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검찰 출신이 아닌 비검찰 출신이 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은 작살난다. 그러니까 난 여기서 발을 좀 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이 검찰 내부에 좀 많이 돌아요. 그리고 좀 젊은 친구들은 내 검사 안 할란다 하고 나가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윤석열 라인은 지금 뭐 살판 났는지 몰라.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뭐 지들이 뭐 먼저 진급해 보려고 쇼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대다수 비윤석열계, 친윤하고 별 상관없는 보통의 검사들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지. 남의 잔치에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검사들은 야 이거 잘못하다가 검찰이 박살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 내부 동요가 지금 일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조직의 동요가 생긴다면 사실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정권 기반이 어디야? 검찰이잖아. 근데 그 검찰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검찰의 분위기, 조직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공격만이 죄상이다. 자, 우리가 몰고 나가가지고, 자, 우리가 공격 팍팍팍 순서대로 착 공격이 진행되는 모습.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리고 민주당이 작살나는 모습. 또 이재명이 소환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검찰 내부의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뭐다? 내부 결속용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고 어떻게 자기들 민생적으로 자기가 주도권을 좀 가져오고 그다음에 뭐 공안 분위기 조성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의 정치권 진출 또는 뭐 당대표 혹은 총선 출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종의 여지와 도로 그 가능성을 넓혀두려는 그럴 필요성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민주당은 분열시키고 검찰 내부는 단결시키는 이런 것들을 다목적으로 노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검찰의 의도는 뭐만 맞아떨어지고 있다? 분열. 민주당의 분열. 서른의 움직임을 볼 때 민주당에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일단 성공한 것 같아요. 내부 결속, 검찰 내부 자기들끼리 조직 결속, 그래서 그거는 그닥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나머지도 보면은 뭐 여론이 반전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내일 모레 그 촛불 집회가 더 활활 타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마 손해를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민주당 내에서 분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그거는 노림수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를 바로 잡아야 한다? 민주당이나 민주진보 세력이 정말로 확보해야 되는 건 뭐다? 내부의 적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내부의 적을 정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이거 내부의 적, 한마디로 말해서 똥파리들 없애자고. 자,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요, 윤석열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또 18%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팅 회사죠, 모닝 컨설트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댓글에 김선아님, 그자는 이미 수박 인증. 김선아님, 낙지가 끝까지 들어가셨고요. 낙지계를 차단해야 되는데 윤유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홍수진님, 검찰 민주당 압색 실수한 거야. 22일 집회에 안 나가려던 국민들이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집회 가겠다는 분들이 많다. 횃불에 기름을 부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놈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서른 같은 애들. 답답스럽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얘기. 윤석열 지지율 18%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지지율이 또 18%가 나왔대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컨설팅 업체 모닝 컨설트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지난주에도 18%였는데 이번 주도 18%. 부정평가는 74%가 아닌데 75%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75%. 자, 윤석열 지지율을 18%, 부정평가 75%. 야, 이게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역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자, 이 미국의 모닝 컨설트가 오늘자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 22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22개 나라에서 각각 나라별로 미국은 45,000명, 나라별로 작은 나라는 그리스 같은 나라는 한 500명 정도의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그 밖의 나라는 최대 5,000명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약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한국은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는 건 아직 밝히진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8%라고 합니다. 1.8%가 나오려면요, 그만큼 표본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명 정도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8% 그리고 전화 면접으로 조사한 겁니다. 자, 윤석열의 지지율은 18%니까 지금 10%대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꼴찌를 할 뻔했습니다. 꼴찌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뭐였다? 영국 트러스 총리 때문에 꼴찌를 면했고요. 트러스 총리가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꼴찌를 했다.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꼴찌했다라는 게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퇴해버렸습니다.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즉 꼴찌가 없어졌어. 그래서 윤석열 또 꼴찌야. 꼴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탈꼴찌 하는 줄 알았더니 도로 꼴찌가 됐다.
탈꼴찌인 줄 알았더니 도로꼴찌가 됐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 상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트러스 총리가 11%, 지지율 11%로 제일 꼴찌였고 윤석열은 18%로 그 다음이었어요. 그랬는데 예, 이 트러스 총리가 뭐 사임을 해버렸으니 다시 꼴찌가 된 거다. 자, 지금 윤석열은 거의 2달째 이 22개 나라 중에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국내 언론에서 난리가 나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지난 몇 주 동안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기사가 언론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혹시 불리한 기사를 통제하려는 건지, 이게 뭐 윤석열 정권이 의도적으로 통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언론사 그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 적폐들이 편파적으로 편집을 하는 건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윤석열은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볼만하네요. 예. 자,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 윤석열을 구할 뻔했죠. 예, 참. 근데 리즈 총리 그만두는 바람에 윤석열이 다시 꼴찌가 됐다는 얘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참. 아, 좋다. 윤석열로서는 참 좋다 말았을 거예요. 그죠? 네. 다음. 자, 다음.